이미 앞에 단어에서 속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 거기서는 속도와 거리가 아니라 속도와 뭐였다? 시간. 속도였어. 속도의 정의가 뭐였지? 누구에 대한 누구의 변화예요? 시간에 대한 거리의 위치에 위치의 변화예요. 부호가 있는 거지. 네. 위치가 증가하고 있으면 속도는 부호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 플러스고. 위치가 감소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좌표가 작아지고 있으면 속도는 부호가 마이너스. 그런 것까지 얘기한 거다, 그죠? 네. 그래서 속도라는 물리량은 자 벡터양이다, 스칼라양이다? 스칼라. 벡터양이었다. 반응을 함께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을 모르겠다. 그럼 속도랑 대비되는 스칼라량은 뭐였습니까? 또 역. 속력이었던 거지, 그치? 빠르기를 나타내는 건 속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속력을 구할 때는 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무슨 값을 씌워서? 절대값 씌워서 표현한다라는 얘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이 일단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를 자 t에 대해서 x좌표가 변하니까 xt라고 표현을 한다 치면 자 이 대상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자 속도, 순간 속도라고 얘기하니까 자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무슨 함수가 생기는 거고 속도 함수가 생기는 거였고 맞아요? 그럼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또다시 뭐가 생기는 걸까? 가속도를 나타내는 함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도 함수는 x't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보통 벨로시티의 v를 따서 vt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고 또다시 이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 가속도 함수 v't는 자 엑셀레이터 a를 써서 보통 뭐를 쓴다? at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었다. 여기까지가 미분의 관계성을 조사하는 얘기였어. 자 이게 하나 관계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그래프의 해석이었다. 그치? 자 그만 장난치고 보세요.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서 만약에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시간에 대한 함수 xt의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자 여기가 4인 상태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 상태였다고 해보자. 자 여기는 당연히 0이겠다. 그치?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나의 물체는 현재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 걸까? 여기는 t축이고 수직선은 x축. 자 0초에서의 미초의 좌표가 얼마니까? 0이니까 0초에서 원점에서 출발하는 거다. 그치? 좌표 0인 거에서 자 처음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위치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죠. 얘의 좌표가 어디까지 증가했다가 4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어디까지 감소했다가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다가 이후로는 다시 좀 뭐한다? 증가한다는 느낌이죠. 자 이게 xt의 그런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면 이 물체 운동을 수직선상에다가 표현해보면 자 여기 시간을 정해봅시다. 여기가 1초고 여기가 2초고 여기가 3초고 여기가 4초였다 쳐보자. 자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먼저 오른쪽으로 몇 칸 쭉 계속 이동할 건데 4칸 이동하는 거지. 좌표가 4인 것까지. 그래서 얘가 좌표가 4인 것에 도달했을 때 시간은 몇 초인 상태? 1초인 상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자 그럼 4초에 자 이제 위치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니까 무슨 일을 향해서 열심히 간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을 향해서 열심히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움직임이 방향이 변화되면서 왼쪽으로 그럼 몇 칸 이동하는 걸까? 6칸을 이동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6만큼 가면서 다시 마이너스 2에 도달했을 때 시간은 몇 초가 됩니까? 3초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2초에서는 어떤 의미가 생기는 거지? 2초일 때 나의 위치가 좌표가 얼마다? 0이다. 그럼 원점을 다시 통과하는 이 시간이 몇 초인 순간인 거야? 2초인 거야. 그치? 그래서 1초까지는 쭉 해서 x좌표가 좌표가 지금 4인데까지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4칸 옮겼다가 왼쪽으로 6칸 가면서 이 원점을 통과하는 시간이 2초가 되고 자 마이너스 2인 지점에 도착했을 때 3초가 된 거. 이후에 다시 운동 방향이 변하면서 우리 좌표는 쭉 증가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운동 변화를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네가 이동을 하고 있다. 운동의 상태 분명히 조사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위치 그래프와 수직선의 운동을 분명히 함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자, 이 내용까지를 배웠고 이제 우리가 속도와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자 지금 여기서 이동 거리랑 무엇을 비교할 거냐면 위치 변화량이라는 걸 조금 비교를 하려고 해요. 잘 봐. 현재 시간이 이 그래프에서 보는 거야. 0초인 것에서 t가 1까지 움직일 때, 시간 1초까지 움직일 때 우리 점피의 물체의 위치 변화량은 얼마가 되냐면
0초에서의 위치를 우리가 x0라고 하면 x0는 현재 0이죠.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자, 1초에서의 위치를 표현해보면 x1이 될 거고 x1은 지금 그 좌표가 얼마인 상태? 4인 상태. 4라고 표현할 수 있지. 자, 변화량의 개념이니까 우리는 항상 변화 후의 값에서 변화 어떤 값을? 전의 값을 빼서 계산을 할 거고 그 식으로 표현하면 0초에서 1초까지의 위치 변화량은 그럼 x1 마이너스 x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된다. 그럼 지금 얼마가 되는 거? 3. 그러니까 1초 동안 내가 몇 칸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네. 4칸 움직였다는 얘기를 자, 시간에 대한 이런 위치 변화량이라고 표현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이동거리를 여기서 비교해보자. t는 0에서 1까지의 위치 변화량 이렇게 표현될 거고 t는 0에서 그러면 t는 1까지의 이동거리는 얼마가 되는 걸까요? 여전히 0초에서 1초 동안 움직이는 동안 몇 칸 움직였지? 4칸 움직였으니까 얘는 4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자. t는 1에서 t는 2까지 시간이 2초까지 변할 때 이동거리랑 위치 변화량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해. 자, 위치 변화량은 얼마가 되는지 확인해보자. 1초에서의 위치는 좌표가 얼마인 곳에 있었고 4. 2초에 2초 하지 말고 3초로 해볼까요? 3초에서의 위치는 그치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지금 위치 변화량이라고 하면 x 얼마에서 3에서 x 얼마를 빼는 거냐? 1을 빼서 변화량을 관찰하는 거고 x3은 마이너스이고 x1은 4가 되니까 무슨 6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6. 그러니까 변화량은 방향성을 포함해 6만큼 뭐 했다는 의미지? 감소했다는 의미지 내 위치가. 그치? 그럼 여기 위치 변화에 4라는 것은 4만큼 뭐 했다는 의미야? 증가했다는 얘기지 1초까지 움직이는 동안. 자, 근데 이동 거리는요? 거리는 방향성이 필요가 없지. 말 그대로 내가 이동한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동 거리는 1에서 3까지 간 동안 난 뚜벅뚜벅 몇 칸을 움직였으니까 6칸을 움직였으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라고 이렇게 물리량 두 가지를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방향성까지 생각하는 게 위치 무슨 양이고 변화량이고. 자, 그냥 절대적으로 얘가 이동한 뚜벅뚜벅 이동한 거리를 계산하는 게 뭐가 된다? 이동 거리의 개념이 되는데 그럼 이제 다시 보자. 0초에서 그럼 3초까지는요. 0초에서 3초까지의 위치 변화량은 얼마나 될까? 3초에서의 위치는 현재 얼마고요? 마이너스 2고요. 0초에서의 위치는 현재 얼마이기 때문에 0이었어. 그럼 0에서 마이너스 2까지 가는 동안 위치 변화량은 플러스 2, 마이너스 2. 다시 3초일 때 마이너스 2고 시작할 때 0이야. 0에서 마이너스 2까지 갈 때 위치 변화량은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얘는 그럼 마찬가지로 3초의 위치에서의 0초의 위치를 빼면 그냥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럼 이동거리는 2일까? 그치? 우리 앞에서 설계한 내용을 보면 뭔가 위치 변화량 이동거리는 그냥 절대값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느낌이 든다 여기서. 그치? 자, 3초에서 0초까지 분명히 운동 방향에 뭐가 있었냐면 변화가 있었지. 변화가 있을 때 현재 위치 변화를 우리가 마이너스인 걸 확인했어요. 그럼 이동거리 오른쪽 몇 칸 갔다가 4칸 갔다가 왼쪽 몇 칸 갔으니까 6칸 갔으니까 이동거리를 몇이라고 해줘야 돼? 10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했어? 그럼 이 관계를 일단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돼. 위치 변화량이랑 이동거리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컨셉이고 문제는 얘를 이제 무엇을 통해서 계산할 거냐면 적분을 통해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설명을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배경 지식이야. 이제 배경이 좀 있니? 네. 진짜? 네. 자, 물어봅니다. 이 위치 그래프를 보고 나서 0초에서 4초까지의 위치 변화량은 얼마죠? 4. 0초에서 4초까지 움직이는 동안 위치 변화량. 잠시만요. 4라고 했으면 너네 지금 4칸 옮겨갔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 위치 변화량. 0초에서 위치는 얼마예요? 0. 0. 4초에서 위치는 얼마야? 0. 0. 변했어 안 변했어? 네. 그럼 얼마야? 0! 0! 그럼 0초에서 4초까지 가는 동안의 이동 거리는? 위로 몇 칸 갔다가 아니네. 4칸 갔다가 밑으로 몇 칸 갔다가 4칸 갔다가 또 밑으로 2칸 갔다가 위로도 몇 칸? 2칸 이동이 되니까 4, 4, 2, 2 하면 그치?
이동 거리는 10이다. 이런 게 보여야 된다고 이제. 우! 알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이 수직선에 있는 운동의 개념을 여기서 그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이동의 양들이 그대로 수직선에 표현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몇 초까지? 4초까지 이동 양을 보는 겁니다. 근데 4초에서의 위치는 무슨 점이지? 원점인 거지. 그치? 4초일 때 여기를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0에서 지금 1초까지 가는 동안 4만큼 이동했다가 다시 원점 통과할 때까지 4 이동했다가 거리만 보는 거. 자, 마이너스 2까지 가는 동안 2 이동했다가 다시 4초까지 이동하는 동안 이만큼 더 이동하니까 이동하는 거리는 4 더하기 4 더하기 2더하기 2가 12가 된다는 거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그럼 여기서 보면 내 물체는 좌표가 4만큼 올라가면서 이동거리 4였다가 내려가면서 또 이동거리 4였다가 자, 내려가면서 이동거리 2였다가 올라가면서 좌표가 또 이만큼 변하니까 이동거리는 2가 되니까 4, 4, 2 더해서 12. 자, 그러면 0에서 이제 시간 더 쪼갠다가 없네. 뭐 있지. 1에서 3초까지의 위치 변화량. 3초에서 위치는 얼마? 1초에서 위치는 얼마였는데? 4였는데 3초에서 위치는 얼마인가? 마이너스 얼마 떨어졌지? 마이너스 6. 그치, 위치 변화량은 마이너스 6이에요. 이동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온 동안 얼마만큼 이동했지? 그냥 6만큼 이동했지. 네. 운동 방향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냥 4에서 마이너스 100 쭉 내려온 거잖아. 그래서 이동 거리는 6. 됐니? 2초에서 4초까지의 위치 변화량. 병이라고 합니다, 보통. 위변. 근데 그냥 위치 변화량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표현해. 원래는 병이야. 변. 얼마? 0. 0. 2초에서 위치 얼마? 0. 4초에서 위치 얼마? 0이니까. 그럼 2초에서 4초까지의 이동 거리는 4. 4. 그렇지. 됐니? 네. 자, 이제 상식은 쌓은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구분해야 될 물리량 두 가지 얘기했어요. 이동 거리랑 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까? 위치 변화량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잘 보십시오. 자,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 만들어진다 했는데, 그러면 미분의 반대 가정이 뭡니까? 적분이죠. 그럼 우리가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위치 함수가 만들어지고, 자, 가속도 함수는 적분하면 속도 함수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있잖아, 얘들아. 미분이랑 적분이 완전한 역연상 관계는 아니었지. 적분하면 무슨 상수가 생기니까? 적분 상수가 생겨. 그럼 여기 있는 이 적분 상수가 의미하는 바를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예시로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물체의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가, 자, 다음과 같이 vt가 2t 플러스 4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얘는 사실 위치 함수를 미분한 거니까 x 프라임 t인 거죠. 맞아요? 그럼 x 프라임 t가 이렇게 t에 대한 함수로 나왔으니 내가 위치 함수를 그대로 xt를 구하려면 당연히 적분해야 된다는 개념인데, 이거 적분하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되죠? t제곱 플러스 몇 t? 4t 플러스 뭐가 생기지? c. 그치, 적분 상수가 생긴다는 생각이야. 그럼 이 적분 상수는 얘들아, 함수에서의 상수항이잖아. 그럼 t 값이 얼마일 때 c가 남지? 0일 때 c가 남지. 그럼 t에다가 여기에 0을 집어넣으면 x0가 c가 돼요. 그럼 x0라는 건 시간이 몇 초일 때? 0초일 때 나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초기 위치가 되는 거야. 초기 위치. 처음에 출발하는 점의 좌표를 초기 위치라 할 수 있고, 그게 무슨 상수를 결정짓는다? 적분 상수를 결정짓는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시각 t에서의 속도는 이렇게 돼 있고, 자, 지금 문제에서 만약에 원점에서 출발한 점 t가 t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지금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x0는 얼마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0. 그치. 그래서 출발한 위치를 보고 초기 위치를 정할 수 있으며, 그 초기 위치가 곧 무슨 상수가 된다는 생각? 적분 상수가 된다는 이 생각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초기 위치 값을 통해서 적분 상수가 정해지니까 나의 위치 함수 xt는 t제곱 플러스 그냥 4t 먼저 줘도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 상수 값은 0일 거니까. 그럼 내가 위치가 원점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x좌표가 3인 곳에서 출발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그때 xt는 어떻게 표현돼야 될까? t제곱 플러스 몇 t에? 4t 플러스 얼마?
3 이렇게 표현돼야 된다고. x제로가 3이라서.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 관계를 적어놓고 자, 적분상수는 무슨 위치다? 초기 위치다. 김치. 그럼 생각해보자. 같은 구조죠. 가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속도 함수가 생깁니다. 그럼 거기서도 무슨 상수가 생길 건데? 적분 상수가 생길 거야. 그럼 이 적분 상수는 촉이 뭐가 되는 걸까? 속도. 그렇지, 속도가 되는 거야. 뭐야? 이해를 하잖아. 와. 물리할래? 아니요. 물리하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면 물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잘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자, 아래쪽에 예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었으니까 자, 얘는 이렇게 지운다 치고 그래서 반대로 이제 우리가 속도 함수를 적분해서 위치 함수를 가속도 함수를 적분해서 속도 함수를 만들 건데 이 관계로 훨씬 많이 볼 거야. 속도로부터 위치 함수 구하는 거. 자, 관계성에 대한 얘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그 속도와 거리에서 그래프 해석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VT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단조롭게 가자. 이렇게 그려졌어요. 여기 시간이 3초, 여기 시간이 4초였다 쳐보자. T축이고 속도 VT축이고.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VT는 위치함수의 도함수니까 X'T죠. 도함수야. 유도함수죠. 그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아래쪽에 XT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F'X로 fx를 그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럼 X'T가 이렇게 그려지면 나의 XT 그래프는 여기 3에서 즉 뭐를 가지게 될까? 소를 가지겠지.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뭐 하는 거야? 증가니까. 당연하지. 안녕. 여기는 속도의 부호가 양수인 부분, 음수인 부분? 음수인 부분. 위치가 그럼 감소하고 있겠니? 증가하고 있겠니? 감소하고 있겠죠. 그럼 여기는 속도가 부호가 양수인 부분. 당연히 위치는 뭐 하고 있을까? 증가하겠죠. 그럼 나의 여기에 이제 나의 네. 예? 아 그거 아니고 나 얘 말고 나의 알겠어요. 저의 자 저의 현재 속도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 위치함수 그래프를 자 적분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단함수 그래프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 이렇게 그려진 게 현재 XT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컷?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 얘기해보자. 우리가 정적분할 때 이 면적만큼 원래 함수의 함수값에 차가 생긴다 그랬죠. 한번 복수 짧게 하고 갈까요? F'X입니다.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둬보죠. 해보자. 자, 요 면적이 예를 들어서 5였어 얘들아. 그러면 이 면적을 나타내는 정적분의 표현은 인테그랄 어디에서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무슨 프라임 X에? F 프라임 X에 dx라는 표현이 되고 이건 플러스 5다 마이너스 5다? 마이너스 5다. 그치? 그러면 F 프라임의 적분결과가 fx가 되니까 여기에 그대로 A에서 B까지 구간을 만들어주면 사실상 이 정적분 결과는 두 함수값의 차이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치? 그럼 현재 FB라는 게 여기 B에서 생긴 함수값이고 FA라는 건 여기 A에서 생긴 함수값이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걸 빼가지고 마이너스 5가 됐다는 말인 즉슨 너네들의 차이가 얼마만큼 된다는 얘기지? 5만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면적 5만큼 감소해서 5만큼 내려가면서 이제 극소값이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우리 원래 함수는 도함수를 둘러싸인 면적만큼 계속해서 함수값에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된 거야?
그럼 다시 현재 이 속도 그래프가 위치함수의 도함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이 면적을 나타내는 표현은 인테그랄의 0에서 3까지의 vt, dt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vt가 x't이기 때문에 얘는 xt에 대해서 적분한 함수가 xt가 되니까 0에서 3까지를 적어넣으면 x3-x0를 표현해요. 여기까지 알아보겠니? 그럼 얘는 3초에서의 위치가 여기가 x3가 될 거고 0초에서의 위치가 여기가 x0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요 면적만큼을 쌤이 만약에 S1이라고 잡아준다 치면 현재 이 정적분 결과는 플러스 S1, 마이너스 S1, 마이너스 S1.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S1이 된 거고 그럼 현재 이 위치가 0초에서 내가 3초까지 가는 동안 얼마만큼 내려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S1만큼 내려갔다는 얘기니까 자,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속도 그래프에서의 면적이 나의 물체에 무엇하고 있는 양이 된다? 이동하고 있는 양이 된다 라는 얘기야. 됐니? 그러니까 이 면적만큼 나의 물체가 이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3에서 4초까지를 자 면적을 S2라고 하면 이제 여기 4초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X4가 생길 건데 이때 여기 이제 얘는 S1만큼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서 올라가는 물리량은 얼마가 된다는 거? S2가 된다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걸 그대로 모조리 기록하세요. 자, 이거 두 가지만 알면 여기 나온 내용이 거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상황이 해석이 돼야 돼요. 여기 지금 이 속도 그래프에 대한 위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제 뭐냐면 결국에는 내 수직선에서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위치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생략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자는 얘기야. 이 속도 그래프를 보고 나서 현재 수직선상의 점피의 움직임을 확인할 건데 자, 초기 위치는 지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 그치? 그럼 얘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모르니까 그 임의의 상수 C 위치에서 적분상수에서 출발한다 이런 생각이지. 자, 초기 위치가 이렇게 t가 0일 때 먼저 설정이 됩니다. 그럼 우리 물체는 여기서 먼저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작합니까? 음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작합니까? 음의 방향으로 그럼 얼마만큼 이동을 했다는 얘기지? S1만큼. 왼쪽으로 이렇게 S1만큼 가서 이때 좌표는 뭐 빼기 뭐가 되겠어요? C 빼기 S1이 되는 거겠지. 이해했니? 된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4초까지 가는 동안 얼마만큼 다시 오른쪽으로? S2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제 얘가 S2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지금 누가 봐도 S2라는 면적이 좀 좁아 보이지? 그래서 좀 더 작은 걸로 갈게요. 그럼 S2만큼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자, 내가 시간 4초인 곳에서의 위치는 그대로 여기 있는 C-S1에다가 S2를 뭐 하면 되는 걸까?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배웠어?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물체가 왼쪽으로 S1 갔다가 오른쪽으로 S2만큼 가면서 운동이 4초 동안 종결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 있어야 되고 1절 여기서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거 무슨 변화량도 봐야 되고 위치 변화량 봐야 됩니다. 자, 현재 0초에서 4초까지 내 물체의 위치 변화량은 도착한 위치에서 초기 위치를 뭐 하면 되는 거? 빼면 되겠지. 얘에서 얘 빼면 누구만 빠질까? C만 빠져. 왜? 초기 위치의 물리량은 그냥 상수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 두 지점사이의 위치 변화량은 내가 얼마나 이동했는지에 대한 양을 부호를 따져가면서 계산하겠다는 의미야. 그 위치 변화량은 현재 마이너스 S1 플러스 뭐가 된다? S2가 된다. 자, 그럼 잘 봐. 마이너스 S1 플러스 S2를 적분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그래프에서? 속도 그래프에서 0에서 어디까지에? 4까지에 VT 뭘 하면 돼? DT를 하면 돼. 당연하잖아. X4 마이너스 이게 X0니까. 그래서 속도 함수에 대한 정적 분량이 0에서 4초까지의 무슨 변화량을 나타낸다? 위치 변화량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라는 게 인식이 이제 바뀌어야 돼. 컷! 이해 안 되는 부분 질문하세요. 자, 다시 위치 변화량이 마이너스 S1 플러스 S2인 건 알겠어? 그치. 4초에서의 위치에서 초기 위치를 빼면 되니까 빼면 C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돼요. 이 마이너스 S1 더하기 S2라는 것은 현재 인테그랄 0에서 4까지의 이 속도함수 그래프에서 0에서 4초까지 그냥
정적분량이 되겠지. 여기서부터 정적분 되면 마이너스 S1 플러스 S2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다시 보면 이 VT라는 게 무슨 프라임 t였기 때문에 아까 시작할 때 x 프라임 t였으니까 이거 적분해서 0에서 4까지 당기면 이게 꼭 x4 마이너스 x 제로가 되는 거니까 모든 내용이 이렇게 1맥스로 통하게 되어 있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속도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이 시작하는 시간에서 끝나는 시간까지 무슨 변화량이 표시된다? 위치 변화량이 표시되는 물리량이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 위치 변화량은 이렇게 움직인 양을 부호를 따지면서 계산한 전체 물리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면서 또 얘기를 할 거고. 그럼 여기에서 얘들아 이동 거리는 어떻게 표현되는 걸까? 0에서 4초까지 거리는 당연히 S1 더하기 뭐가 될까? S2가 되겠죠. 그걸 속도함수를 적분해서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여기 양의 면적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접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니? 올리면 되겠지. 접어서 올린 게 무슨 값? 절대값. 그치. 절대값 VT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됐어요? 자, 1차원 운동이에요. 수직선에서 운동이니까. 미적분하는 분들은 2차원 운동을 할 건데 2차원 운동할 때 이 개념이 그대로 쓰여.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 거리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변화량이 되는데 기억해야 되는 건 속력을 적분했을 때 뭐가 된다? 이동 거리가 된다는 거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제 알겠지?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자, 그래서 이 물리량을, 이 정적분의 표현이 이동 거리를 나타낸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지? 끝! 자, 이제 문제 풀러 가자. 개념을 다 쌓았어요. 자, 풀어보십시오. 아, 4번적으로 공간이 모자라네. 4번 좋아요. 뭐래? 자, 열심히 그림 그리면서 해석해 보시고. 자, 그럼 먼저 봅시다. 시각 t에서의 현재 나의 속도함수 그래프는 절편이 딱딱 정해지죠. 몇이랑 몇? 1이랑 3. 자, 시간에 대한 함수 그래프 생길 거니까 우리 그래프는 0 이상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속도 그래프를 그리자마자 물체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어떻게 떠올라야 될까? 0초에서 1초까지는 어떤 방향으로?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양의 방향으로 속도 부호 플러스니까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면적만큼 이동한다는 얘기고 1에서 3초까지는 이 면적만큼 무슨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이후에 다시 이 면적만큼 양의 방향으로 계속 이동 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알겠어요?
자, 먼저 그럼 0에서 3초까지의 전피 위치 변화량을 구하네. 0에서 3초까지의 위치 변화량. 그러면 요 정적분 값을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린 x3에서 x 얼마를 빼고 싶은 거고 0을 빼고 싶은 거고 그냥 물체 운동상을 생각한다 치면 요 면적을 우리가 하나 S1, 요 면적을 S2라고 하면 우리 물체는 어쨌든 시간이 0초일 때 특정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S1만큼 간 다음에 왼쪽으로 얼마만큼 갈 거니까 마이너스 S2만큼 갈 거니까 나의 좌표의 변화량은 당연히 S1 마이너스 뭐가 될 거다? S2가 된다 이 생각이겠지. 이해함? 그럼 이 각각의 면적을 우리가 계산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이제 열심히 접근을 해야겠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속도 함수 접근하는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에 dt 하면 되는 거고. 됐나요? 하면 안 돼? 접근하고 1하면 얼마? 0은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3분의 1. 자, 적분하고 1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 자, 적분하고 1 넣으면 플러스 3.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냐면 3분의 4가 돼요. 자, 이 면적이 3분의 4로 결정되는 순간 우리 이 생각이야. 수직선에서 물체의 운동을 표현해보면 자, 나의 초기 위치는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x는 어디에서 출발해요? 1에서 출발하는 거지. 좌표가 1인 곳에서 시간 0초에서 출발해서 자, 먼저 양의 방향으로 몇 분의 몇만큼 이동한다? 3분의 4만큼 이동한다. 그 이후에 음의 방향으로 이동이 시작되죠. 그럼 1에서 3까지 둘러싸인 이 면적은 적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2차원적으로 둘러싸인 면적이니까 면적 공식 쓰면 되겠네. 몇 분의 몇에? 6분의 제곱창규수 얼마에? 1에 자 폭이 얼마니까? 2니까 2의 몇 승? 3승. 자 그래서 6분의 8이니까 똑같이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4야.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음의 방향으로 3분의 4만큼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야. 이해했니? 이후로는 어떤 양의 면적만 쌓일 거니까 쭉 양의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계속 늘어나면서. 그래서 우리 물체는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음의 방향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양의 방향으로 쭉 이동하고 있는 물체의 상태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위치 변화량은 플러스 3분의 4에서 마이너스 3분의 4를 그대로 빼면 되는 거니까 위치 변화량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왜? 0초일 때 위치 얼마? 0초일 때 위치가 지금 1이지. 네. 3초까지 이동하는 동안 우리가 오른쪽 3분의 4만큼 갔다가 왼쪽 3분의 4만큼 갔잖아. 원래 자리에 돌아왔잖아. 위치 변화량은 얼마야? 0. 알겠니? 그 위치 변화량을 쉽게 얘기하면 이동량의 부호까지 판단한 총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0에서 3까지 전피의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3분의 4만큼 오른쪽으로 갔다가 3분의 4만큼 왼쪽으로 그냥 가는 거니까 3분의 얼마가 되냐면 8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거리는 이 위치 변화량을 그대로 절대값을 씌워서 접근한 결과 또는 위치 변화량의 절대값들의 합산이라고 보면 되니까 3분의 8이 된다.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양. 자 그럼 운동 방향의 변화는 시각은 몇 초랑 몇 초입니까? 1초랑 3초가 되겠죠. 그치? 이거는 이제 원래 우리 앞에서 속도에서 하던 건데 자 복습하는 단계니까 그냥 하나 하는 걸로 하는 거지. 그래서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간이 1초 이렇게 한번 틀었다가 여기서 한번 또 트는 거니까 3초에서 한번 틀어서 자 시각은 1초랑 3초가 있다. 이렇게. 자 전피는 출발한 이후에 원점을 몇 번 통과합니까? 출발한 이후니까 시작할 때는 빼고야. 그럼 와 갔다가 탁 때리고 왕 가는 거니까 몇 번? 한 번. 왕 갔다가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0번. 0번? 몰랐어요. 여기가 초기 위치가 좌표가 얼마인 곳이에요? 1인 곳. 원점은 얘보다 왼쪽으로 몇 칸만 놓쳐있지? 아니 그럼 잠깐만. 원점을 몇 번 통과하는 거는 0번이고 x 좌표가 1인 것은 몇 번인가? 이게 2번이라고? 몇 번? 한 번. 왜요?
시작할 때 빼고 아. 출발한 이후니까 이후란 말을 잘 모르는구나. 아. 뒤에나 출발할 때는 뭐 3분의 4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3분의 4 갔을 때 이때 자꾸 잠깐 1탁 됐다가 이후로 쭉 계속 증가하니까 3분의 4를 1을 또 찍을 일이 있어 없어? 없는 상태겠지. 모르겠다. 그럼 봐봐 얘들아 이렇게 해볼게. 원점을 통과한다라는 말인즉슨 어떤 얘기가 되냐면 나의 위치 함수의 함수값이 얼마 되는 순간 0 되는 순간을 보는 거니까 위치 함수를 구해서 방정식을 풀려는 얘기가 되기도 해요. 그럼 위치 함수는 여기 있는 아까 속도 함수를 뭐 하면 되는 거였고? 적분하면 되는 거였어. 자, 그럼 보자. 속도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위치 함수 xt가 생기는데 그 위치 함수는 얘를 적분하면서 3분의 1t 3승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적분 함수 c가 생기겠다. 그쵸? 그런데 이 c라는 값은 시간이 몇 초일 때? 0초일 때 함수값이 되니까 자 x는 1에서 출발한다는 표현 자체가 0초일 때 나의 위치 좌표가 얼마란 뜻? 1이라는 뜻이다. 그치? 그래서 이 1을 통해서 적분 함수가 얼마이니? 1이 결정이 된 거겠지. 이제 배웠어요? 그럼 나는 이 xt가 0 되는 순간이 몇 번 있는지를 구하려면 여기 xt가 t에 대한 몇 차 함수기 때문에 3차 함수기 때문에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는 생각이야. 그치? 자, 그럼 시작해볼까? 우리 3차 함수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뭐부터 해야 되죠? 미분부터 해야 되죠. 근데 미분을 또 열심히 적고 있는 띨띨 안 띨띨? 띨띨한 짓을 할 필요가 없지. 그 결과치가 뭐니까? 속도 함수니까. 이해했어? 그러니까 위치 함수의 도함수가 속도 함수니까 도함수는 구해졌으니까 얘 그래프를 바탕으로 xt의 그래프를 구성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현재 속도 함수 이렇게 했으니까 내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것 아닙니까? 아이고 그래도 면밀하게 해주자. 내 속도 함수가 vt가 위치 함수의 도함수입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여기 1, 3 1에서 극 뭐 가졌다가? 대 가졌다가 3에서 뭐 가졌다가 소, 그치 가졌다가 붕 증가하는 거지. 이게 XT 그래프야. 배웠니? 그러면 얘가 현재 0초에서의 위치가 얼마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함수값을 일단 잘 기록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극대값이랑 무슨 값도 잘 기록해야 될까? 극소값도 잘 기록해야겠죠. 자, 기록들을 좀 해볼까? 현재 여기 1초일 때 극대값은 위치 함수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1 넣으면 되죠. 꼭 그렇게 해야 될까? 나는 1에서 3분의 4만큼 뭐 했으니까? 이동했다는 걸 알았지? 3분의 얼마일 수밖에 없어? 7일 수밖에 없어. 1초에서의 위치는. 이동량이 3분의 4였잖아. 내 초기 출발 위치가 어디에 있어? 1에 있어. 그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고 안 어렵고를 떠나서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할 줄 알아야 돼. 원툴로 가면 안 돼. 안까비. 자, 그러면 여기 1초에서의 나의 위치 함수 값을 찾으려면 아까 여기 있는 속도 함수 그래프를 적분한 함수지 여기 xt 있지. 여기에다가 x1을 넣어도 돼요. 하나씩 계산하면서 보여줄게.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얘가 3분의 1에 마이너스 2에 다시 1 넣으면 플러스 3에 플러스 1까지 되는 거니까 얘가 결국에는 3분의 1 더하기 2가 될 거라서 3분의 얼마 된다는 거? 7 된다는 거. 근데 이 3분의 7이라는 위치가 사실 어떻게 결정된 거냐면 아까 수직선에서 출발한 위치가 얼마 있었고 1에 있었고 좌표가 1인 것에서 출발해서 내가 지금 1초까지 1초일 때의 위치니까 맞아? 1초까지 이동한 물리량이 얼마가 됐습니까? 3분의 4였지. 그러니까 1초까지 얘가 오른쪽 3분의 4만큼 간 거니까 여기가 1초일 때의 위치 함수 값이 3분의 7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여기는 위치 함수 그래프에서 드러난다라는 얘기인 거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얘는 근데 속도 함수 도함수 속에 위치 함수 그래프를 내가 구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물리적 상황이 여기 있는 수직선에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석이 돼야 돼. 안 되면 안 돼. 알겠어? 안 돼. 자, 해보자. 그러면 여기 3초에서의 지금 위치 함수 값을 찾아봅시다. x3. 자, 여기 그냥 넣으면서 계산해볼까요? x3에 3 집어넣으면 9,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 3 집어넣으면 플러스 9,
플러스 1가 얼마가 되는 거지? 1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 네. 여기까지 된 거야? 그러면 현재 0초에서의 위치값이 얼마라고 돼 있으니까 문제는 또 1이라고 돼 있으니까 0초에서 네가 현재 나의 위치에 요 y좌표가 1인 곳이구나 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면서 3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지. 근데 시간은 항상 0보다 어떤 범위에서 흐르니까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흐르겠지. 이해했어? 그럼 여기 xt 그래프에서 내가 xt가 0 되는 곳을 찾는다 치면 0은 1보다 한 칸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t축이 생기는 거겠죠. 네. 그럼 여기 0 되는 순간 한번 생기네 하면서 한 번이라고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시간은 얼마 이상에서? 0 이상의 정맥을 가지니까 내 속도 그래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위치함수 그래프도 그렇고 속도함수 그래프도 여기서 여기까지만 생긴다는 얘기지. 이 부분은 생긴다는 말 안 생긴다는 말? 안 생긴다는 말인 거죠. 알아보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 이제 원점 통과하는 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x좌표가 1인 순간은 출발 이유니까 t는 0보다 어떤 범위에서 보는 거고 큰 범위에서 보는 거고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x좌표가 1인 순간은 그럼 몇 번 있을 거야? 여기에 y는 얼마를 그리면 될까? 1을 그리면 되겠지. 그래서 몇 번 있다? 한 번 있다 이 얘기 하는 거야. 그럼 다시 시간이 출발한 이후에 x좌표가 2인 순간은 몇 번 있는 걸까? 여기에 xt가 뭐 되는 순간을 보는 거기 때문에 2 되는 순간을 보는 거기 때문에 xt의 그래프에서 y는 2를 그리면 되겠죠. 그렇지. y는 2를 그리면 3분의 7보다 바로 밑에 있는 거니까 자 시간 0초 이후에 몇 번 생깁니까? 3번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되었어? 자 여기까지 위치함수에 대한 관계성까지 당연히 이해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도함수를 적분하면 무슨 함수가 생기니까? 위치함수가 생기니까 그 위치함수에 대한 그래프 얘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할 거야. 지금 점 몇 개만 움직였지? 하나만 움직였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2개 움직이는 것도 봅시다. 자, 칠판에 있는 내용 지울게요. 일단 필요한 거 있으면 짧게 얼른 정리 잘 하시고. 그런 거 맞지? 자, 원점에서 출발한 점피의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려졌어요. 7초까지. 자, 1번. 운동 방향 바뀐 횟수. 자, 2번. 원점을 지나는 시간. 물론 출발 이유입니다. 3번 7초 동안에 t는 0에서 t는 7까지의 위치 변화량 4번 t는 0에서 t는 7까지의 물체의 이동 거리
가장 멀리 떨어진 거리는 자 이것까지 5가지 한번 확인하고 계산해 봅니다. 합시다. 네. 첫 번째 거부터. 자 속도 함수가 복잡 안 복잡? 복잡. 복잡. 그럼 일일이 다 적분해서 그래프 그릴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도 개형은 그릴 수는 있어요. 일단 무슨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몇 초까지는? 2초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현재 나의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나의 위치 함수는 2초가 되기 전까지는 위치가 계속 뭐하고 있는 상태? 증가하고 있는 상태. 그럼 거기에다가 2에서 접점 비율이 잠깐 얼마 됐다가 0 됐다가 그럼 다시 4초까지 위치 함수가 뭐 되는 상태? 감소하는 상태. 감소하면서 4초가 되는 순간에 또 접점 비율이 얼마가 되는 거지? 0 되는 거지. 맞아요? 네. 얘가 x 프라임 t니까 위치 함수 그래프의 도함수라서. 그럼 다시 7초까지는 뭐 합니까? 꾸준히 증가하는 거죠. 근데 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양 자체가 현재 이 적분된 면적의 값이다라는 얘기고 그게 물체의 무슨 양이다? 이동하고 있는 물리량이다. 대신에 부호도 생각하면 방향성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까지. 자, 그래서 위치함수 그래프 그려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 1번부터 봅시다. 자,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뀐 횟수를 보래요.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음의 방향으로 가면 물체 운동 방향이 바뀌죠. 몇 초에서? 2초랑 몇 초? 4초. 몇 번? 2번. 7초는 안 돼요. 그냥 정지한 곳이죠. 네. 0초는 아니에요. 그냥 출발하면서 그치 정지한 곳이죠. 그래서 몇 번? 2번. 2번 잘했고. 자, 원점을 지나는 시각을 물어봐. 원점을 지나는 시각을 보려면 물체의 위치 함수를 표현해야 되잖아. 근데 적분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 과정을 생략하면서 우리가 이 물리량만큼 이동했다는 것을 수직선에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어야 돼. 우리 수직선에서 처음에 출발하는 위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원점에 있었어. 0에서 있었어. 그럼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 양이 삼각형의 면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영상 재생되고 있니? 네. 아, 다행이다. 그럼 여기 가로는 2, 세로는 2니까 높이 2니까 2는 4의 절반하고 요 면적이 얼마라서? 넓이가 2라서 이 넓이 2만큼 무슨 방향으로 이동했던 내 물체는 오른쪽으로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다. 이 얘기인 거지. 그럼 이때 x좌표가 이제 2가 만들어진 이 위치가 시간이 몇 초일 때 위치가 된다? 2초일 때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턴 하는 거지. 2초에서 4초까지 물체 이동량이 방향이 마이너스 9가 바뀌니까. 그럼 이때 이 이동량도 얼마가 됩니까? 넓이는? 2가 됩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도 2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슨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다. 이렇게 마이너스 이만큼. 그럼 이때 원점에 도달하지. 몇 초에 한 번 도달합니까? 4초에. 자, 4초에 도달했다가 이후로는 다시 무슨 방향으로 이동을 이어나가지?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죠. 그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 양이 자, 요 면적은 1, 요 면적은 1, 2, 요 면적은 1, 2, 1, 절반 1. 뭐야? 절반만큼 4만큼. 그래서 오른쪽으로 4만큼 이동하면서 운동의 물체 운동은 t가 7초일째 끝납니다. 그럼 그때 좌표는 얼마가 될까요? 뭐요? 위치 함수가 이 오른쪽 가다 위 왼쪽 가다 오른쪽 4가니까 여기는 얼마? 4. 좌표사에서 나의 물체는 운동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갔다가 두 칸 갔다가 왼쪽 두 칸 갔다가 다시 오른쪽 4칸 가는 이동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이 속도 그래프가. 이해했어요? 그것만 매칭이 되는데 연습하면 돼. 하다 보면 돼.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자, 0에서 7초까지의 위치 변화량. 이 이동한 양들의 물리량을 부호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뭐 빼기? 2 빼기 2 더하기 얼마? 4에서 얼마? 4. 그래서 그렇잖아. 7초까지 어쨌든 0초에 0에서 결국 어디까지 이동했어? 4까지 도착했으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4만큼인 거지. 플러스 4. 이해했나요? 네. 자, 이동 거리는요, 그러면. 이 물리량들을 다 양의 값을 다 더해야 되니까 얼만큼 갔다가 2 갔다가 2 갔다가 4 가는 거니까 그렇지. 2 더하기 2 더하기 4에서 8 이렇게 보자는 얘기겠지. 출발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은요. 이렇게 이동했을 때 그치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건 4인 위치죠. 그럼 원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4. 그 거리는 4. 이렇게 끝. easy. 수직선도 1차원이에요. 위치를 좌표 하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축 몇 개에서 움직이고 있어? 하나에서 움직이고 있어. 그럼 공을 수직하게 던지면 얘도 위아래로 움직이는 수직 운동인 거지. 그리고 또 축 몇 개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하나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당연히 몇 차원 운동이고 1차원 운동이고 그 위치나 속도의 관계는 이 수직선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똑바로 뭐 해졌다고 생각하면 돼? 세워졌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자, 그럼 봅시다. 현재 지상 10m 높이에서 지면을 수직한 윗방향으로 20m/s의 속도로 던진 물체의 t초의 속도는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우리가 봐야 되는 조건들. 지상 10m 높이 무슨 위치? 초기 위치 당연히 봐야 되고, 이런 건 어차피 그냥 물리에서 쓰는 내용입니다. 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무슨 함수가? 속도 함수가 다음과 같다. 그때 나의 3초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높이라는 것은 결국 뭘 물어봅니까? 위치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 높이를 무슨 함수로서 생각하면서? 위치 함수로서 생각하면서, 그치, ht라고 둔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 위치 함수를 미분한 것이 곧 무슨 함수인 거니까? 속도 함수인 거니까 이 vt가 h't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된 거야? 그러면 자, 이제 그 속도 함수 그래프가 0,20에서 y절편을 가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인 직선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여기 축과의 극점은 당연히 얼마가 되죠? 시간 속도 그래프에 대해서 t축에 대한 절편 얼마? 2. 그럼 어떤 생각이야? 몇 초까지는? 2초까지는 물질 이동량이 뭐하다가? 증가하다가 2초 이후로는 물질 이동량이 감소하겠죠. 그럼 감소하다 보면 결국 어디에 떨어질까? 땅에 떨어지겠지. 떨어지면 운동은 뭐 할까요? 멈추겠죠. 얘가 계속 쭉 뻗어나가는 건 아닐 거야. 경계선 어딘가 끝날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물체의 속도 시간 그래프를 통해서 운동의 상황을 한번 관찰한다 쳐보자. 자, 이렇게 지면이 있고요. 여기 10m짜리 건물이 있어요. 건물 세웠습니다. 10m밖에 안 돼. 어우, 10m면 그래도 한 3층까지는 지을 수 있지. 오. 10m인데 1000평이야. 아, 1000평 너무 작다. 소소하다. 네? 10,000평이야. 침대 시트. 아, 침대 시트. 그냥 나와줄 수 있지, 그치? 우리 그날까지. 죽기 전까지 못 볼 수도 있어. 자, 상상으로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공을 던집니다. 지면 수직하는 밑방향. 그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이상하잖아, 그치? 네. 그래서 여기서 수직하게 던지는데 그 물질 운동 상황을 조금 보기 위해서 그냥 시간에 따라서 얘를 흐름이 오른쪽 살짝 비스듬하게 던진 느낌으로 이렇게 한다 쳐봐. 이렇게 해서 공이 툭 떨어지겠죠. 네. 이런 느낌. 원래 수직한 방향 던지는 건데 네. 이해했니? 네. 실제로는 어떻게 던진 거다? 위로 쫙. 이거 던졌다가 여기. 아,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어. 쌤, 그러면 공이 바닥에 어떻게 떨어져요? 건물에서 멈춰야지. 그냥 지면으로 떨어진다 생각하세요. 아, 이렇게. 던지고 건물을 뺀 겁니다. 됐니? 다시. 잠깐만 적어줄까? 던지고 건물을 뺀다고? 던지고 건물을 빼서 지면에 떨어지는 것까지 확인한다. 이렇게. 알겠어? 다 건물이야. 됐지? 네. 진짜. 졸라 힘들다. 그래서 올라갔다 이렇게 바닥 건물 떨어지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위치, 시각 t에서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는 높이는 우리가 보통 h로 쓰니까 그냥 ht라고 표현할게요. 네. 그러니까 시각 t초에 생기는 이 높이를 ht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ht는 여기 있는 속도 함수를 뭐 하면 된다는 생각? 적분. 적분하면 된다는 생각이죠. 그럼 ht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몇 t에? 그래. 여기부터 해보자. 적분하면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위치 함수의 초기 값이 얼마라고 했으니까 1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h제로가 얼마라는 상황? 10이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10이 되어 있어야 이제 뭔가 말이 되는 식으로 위치 함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시각에 0 집어넣으면 내 0초의 물체의 위치는 당연히 지면으로부터 떨어진 높이가 얼마? 10이 된다고 확인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럼 3초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면 여기 t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됩니까? 그치, 3 집어넣으면 되니까 h3 찾자는 얘기고 h3는 5구 45에서 마이너스 45에 자, 3이 6에서 60에다가 플러스 10 되는 거니까 결국 얼마? 25가 되겠네. 뭘 만들어 적은 거야? 반대로 적을 게 있어? 아닙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로 넘어갑시다. 지면에서 떨어진 공의 최대 높이를 찾아요. 최대 높이요. 2에서. 그렇지. 양의 방향으로 최대한 이동했을 때가
우리 물체의 최대 높이겠지.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거 몇 차 함수야? 2차 2차 함수에 그래서 너네가 하던 거야. 이 2차 함수를 시각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린다 치고 얘는 지금 대칭축이 t가 얼마인 곳에서 생겨요? 2인 곳에서 생긴 거지.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추에서 나의 위치 함수는 함수값이 최대일 수밖에 없어. 되고. 그러면 x2를 정해보자. 어쨌든 x2는 5, 4, 마이너스 20 플러스 40 이 넣으면서 다시 플러스 10이니까 최대 높이는 몇 미터다? 30m다. 그럼 얘가 10m에서 출발해서 여기 높이 몇 미터까지 올라갔다가 30m까지 올라가서 찍었다가 그 다음에 바닥으로 쭉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됐나요? 네. 자, 그럼 위로 물체를 공을 몇 미터를 던진 거야? 20m를 던진 거네. 네. 있잖아요. 너네 20m 던질 수 있어? 네. 20m면 건물 몇 층이야? 5층 보통 한 층에 지금 너네 키 몇이야? 2m 180. 두 명 이렇게 2m. 보면 한 층에 보통 3.5m에서 4m 정도 돼. 네. 그럼 20m면 건물 몇 층까지 건물 던진 거야? 5층. 5층까지 던진 거야. 오, 지리죠. 야구 던져야겠죠. 자, 발상 3초 동안 움직인 거리 물어봅니다. 25 그치, 그 이동 거리는 15 생각해봐. 이렇게 가도 돼. 현재 물리량으로 가도 돼. 봐봐. 여기 최대 높이가 30m였고 여기는 시각이 몇 초일 때예요? 2초일 때야. 그럼 3초일 때는 시각이 좀 지나서잖아. 네.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요?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몇 미터 찍은 곳이야? 25 25m 찍은 곳이야. 이때가 몇 초인 거야? 3초 3초인 거야. 이해했니? 네. 내 공은 10m에서 출발해서 고점 찍으면서 몇 미터 올라갔다가 20m 올라갔다가 다시 몇 미터 떨어진 거니까 5m 떨어진 거니까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된다? 25m.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속도 함수 그래프에서 뭘 계산해도 된다? 면적을 계산해도 된다. 네. 자, 한마디로 0에서 3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니까 여기 t는 3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 면적이 양의 방향의 이동량이죠. 가로는 2고요. 저기 얘가 y는 속도 그래프 함수식이 vt가 20-10t였습니다. 그럼 여기 높이는 얼마지? 0 집어넣으면 20이죠. 2는 4, 40의 절반이니까 여기 몇 시? 면적 20. 그 다음에 여기 t는 3인 거 그으면 여기 간격은 얼마고? 1이고. 자, 1차 함수니까 닮음이잖아.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니까 1대 몇이어야 돼? 1대 10. 그러니까 여기는 함수값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얼마야? 길이는 10이야. 아니면 3 넣어서 여기 마이너스 10인 거 확인해도 되고. 어쨌든 그 요 면적은 1 곱하기 10에서 넓이가 얼마가 되니까? 그치, 절반에서 5가 되니까 양의 방향은 20만큼, 음의 방향은 5만큼 이동했다는 게 흐름상으로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미분과 적분은 기하학적인 관계랑 대수적인 관계를 잘 연결지어야 된다 그랬어. 속도함수, 위치함수에서도 이런 관계성들이 잘 연계가 돼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한 문제 나왔습니다. 이것만 하고 네가 잘 풀던가. 그럼 빨리 설명하고 빨리 쉬었겠지.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으니까 다행이네. 그래도 납득해서. 나이 많이 컸네. 옛날에는 막 바닥에 누워서 쌩댔어. 빨리 맞춰요. 엄마한테 나가낼 거예요. 이랬었는데 많이 컸다. 자, 갑니다. 마지막 문제. 이거는 쌤이 그냥 설명해 줄게. 봐봐. 그런다고 그냥 또 보고만 있다. 이해는 안 하고. 보라는 순간 보기나 봐야지. 흉 안 나오겠지 뭐. 그럼 안 되겠죠. 자, 봅시다. 지면에서 동시에 출발한 두 물체의 A, B의 속도 함수를 각각 FT랑 GT라 정의를 하고, 그때 인테그랄 0에서 C까지의 FT, DT랑 인테그랄 0에서 C까지의 GT, DT가 서로 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쏘는 것을 보이는 문제예요. 물론 지면에서 동시에 지면에서 하지 말자. 던지면 안 될 것 같아.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걸로 할게요.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한 두 물체예요.
자, 그 속도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진 게 FT래. 자, 여기 경계에 C초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진 게 Y는 GT라고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경계 잡혀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둘의 속도가 같아지는 시각을 B라고 두고요. 이렇게 둔다고 해보죠. 현재 FT랑 GT는 무슨 함수입니까? 속도 함수입니다. 속도 함수야. 그러면 이 생각이 있어요. 일단 A랑 B는 수직선상에서 어떤 위치에서 출발하지? 같은 위치에서 출발해. 이렇게. 속도의 부호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방향으로만 이동 중이야? 양의 방향 이동 중이야. 양의 방향으로만. 그럼 점의 운동 상태를 설명해 보면 속도는 처음에는 빨라요, 느려요? 느려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되지? 빨라지지. 속도가 점점 커지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속도가 점점 뭐하기 시작하다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하겠다? 정지하겠다는 생각인 거고. 자, B라는 점은 처음에 출발을 천천히 하긴 해요. 하다가 속도가 계속 뭐하고 있는 상태? 증가합니다. 증가하다가 10초가 됐을 때도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관찰을 끝낸 거야. C는 그러니까 지금, B는 그러니까 여기 10초에서 겁나 빨리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이해했어? 그럼 이들의 속도가 같아진다면 어떤 의미인 걸까? 잠시 잠깐 둘의 빠르게 어떤 상태니까? 같은 상태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자. 0초에서 B초까지는 누가 더 빠르지? 네. 0에서 B초까지는 A가 지금 FT가 A야. GT가 B의 움직임, B의 속도 함수야. 0에서 B초 사이에서는 A가 빠릅니까? B가 빠릅니까? A. A가 빨라. 얘들아, 빠르면 기차, 기차는 빨라. 뭔 소리야? 자, 빠르면 비행기. 이동 거리가 점점 더 뭐라고? 아, 비행기 알겠어. 자, A가 더 빠르니까 A가 더 빨리 움직이면 둘 사이 거리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일까? 멀어지고 있는 거야. A가 더 빨리 치고 나가는 거니까. 그치? 그럼 0에서 B초까지는 누가 계속 앞서 나가겠어요? A가 앞서 나갑니까? B가 앞서 나갑니까? A가 앞서 나가. A가 점점 더 계속 앞서 나가. 그치? 그러다가 시각이 몇 초 되는 순간에 B초 되는 순간에 둘의 속도가 어떻게 되면서 같아지고 그 이후에는 속도가 역전이 되죠. 네. 그 이후에 누가 더 빨라지지? B가 더 빨라져. 그럼 B가 더 빨라졌으니까 지금부터는 B가 A를 열심히 뭐 하는 상태야? 따라 잡는 상태가 되겠죠. 이해했어요? 네. 자,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0에서 C초까지 이 두 개의 정적분량이 똑같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동량이 같다. 최종적으로 도착한 위치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질 운동상을 생각을 해보자. 자, A고 안 돼! A고 B야. A고 B야. 처음에 누가 빠르다고? A가 겁나 빨리 가. 네. A가 너무 빨리 가.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서 A고 B야. 처음에는 누가 더 빨리 가요? A가 점점 계속 빨리 가. 이 두 사이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될까? 멀어져요. 벌어져. 근데 딱 무슨 초가 되는 순간에? B초가 되는 순간에 둘의 속도가 같아졌고 네. B초에 누가 따라잡습니까? B가. B가 이렇게 확 따라잡는 거야. A는 천천히 가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다가 C초가 되는 순간에 둘의 위치가 딱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져요. 같아지면서 운동이 종결이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이 둘은 몇 초에서 만난다? B. 10초에서 한 번 만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B초에서 만나는 게 아니야. 이거 위치 함수가 아니라 무슨 함수니까? 속도 함수니까 빠르기가 잠깐 같은 거고. 알겠지?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자, 문제 상태인 거고. 네. 자, 기억부터 봅시다. 속도가 같았다가 거리가 같았어. 자, 여기 지금 A의 속도가 고점이 되는 위치를 A초라고 해볼게요. 기억. T는 A일 때 점 A는 B보다 앞서 있다. 그렇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럼 얘들아, 얼마만큼 앞서 있는지는 알겠어? 잠시만요. 이 양만큼 이동했지, A가. 자, 이 노란색 면적을 S1이라고 해보자.
해보자. 그럼 A는 여기서 지금 A 초 동안 S1만큼 갔어. 네. 그동안 B는 얼마만큼 가? 이게 아래쪽으로 둘러싸인 면적 S 얼마만큼? 2만큼 이동한 거지. 자, 다시 얼마만큼 앞서 있지? S1 S2만큼. 그럼 S1 S2는 이 사이의 면적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했어? 네. 그럼 여기 있는 사이의 차이가 누구의 위치에서 누구의 위치를 뺀 거야, 현재? A의 위치, 그 이동량에서 누구의 이동량을 뺀 거니까? B의 이동량을 뺀 거니까 둘이 같은 위치에서 출발했으면 그 이동량의 차이가 곧 거리 차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했어? 그럼 이제 생각해봐. 점점 멀어지잖아. 언제 가장 멀어질까? 둘 사이 거리는. 다 알려줬는데 몇 초에서 가장 멀어질까? 둘 사이 거리는. B초겠지. 비초. 이 FT의 정적 분량과 GT의 정적 분량의 차이만큼이 이 파란색 면적만큼 두 물체의 이동량의 차가 난다며. 그 이동량의 차가 많을수록 두 사이 거리가 어떻다는 얘기야? 멀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양의 방향으로 계속 접근이 되려면 당연히 몇 초인데까지? B초인데까지 이렇게 될 거다. 그치? 네. 그럼 이후에 여기 뒤에 있는 요 면적의 차이는 뭐 되는 양일까? A가 B만큼 따라 잡히는 양이 됩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기 뒤에 따라잡히는 양이랑 이미 앞서 있던 양이 서로 어때야만? 같아요. 같아야만 그의 이동량이 어떨 수 있다? 같을 수 있다는 얘기지. 사실 요 면적이랑 요 면적 같다는 표현이 결국 요 면적이 요 면적 없었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앞선 만큼 이후에 B가 뭐 한다는 생각이야? 따라잡는다는 생각이야. 이해했어요? 네. 자, 정신 차리시고 봅시다. 자, 니은 시각이 미추일 때 점 A와 B 사이의 거리는 최대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치, 방금 그렇다고 설명하는 거잖아. 네. 그 거리 사이의 거리는 저기 있는 뭐가 되는 거지? 적이 되겠지. 그 면적을 적분식으로 표현해봐.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맞아요. 0부터 B까지 해. FT, DT에서 빼는 거죠. 0부터 어디까지 해? A. B까지 해. GT, DT 이렇게 되는 거겠지. 된겨? 네. 안 된겨? 댕겨. 된겨? 그럼겨? 알겠습니다. 네. 이 표현을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지금 현재 여기 아래쪽에 겹치는 면적이 있고요. 따로따로 나타나는 면적이 있어요. 네. 너도 빨리 끝내고 싶지? 네. 나는 싫어. 거짓말이야. 빨리 끝내고 싶어. 이거 집중해서 봐. 자, 이 정적분에서 여기 겹치는 면적. 여기를 S1, 여기 T1, 여기 T2라고 분다 치자. 자, 이 정적분은 뭐 더하기 뭐예요? T1 더하기 겹이야. 얘는 T2 더하기 겹이죠. 맞습니까? 이 둘이 어떻다는 말은? 같다는 말은 겹 지우고 하면 T1과 T2가 어떻다는 얘기? 같다는 얘기. 얘가 차이 나는 양, 얘가 뭐 하는 양? 따라 잡는 양. 그러니까 같으니까 마지막에 만나는 거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해했나요? 네. 자, 디귿. 자, 시각이 시초일 때 두 물체는 만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전체 이동량이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자, 리을 Y는 GT랑 이 두 도형의 넓이는 어떻다? 같다. 같다. 이렇게 기억니은 디귿 리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고생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음 수업 시작합시다. 아싸.